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흡과 폐활량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호흡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호흡이 딸린다.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호흡이 딸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호흡이 딸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호흡이 딸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호흡이 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의 찬양대라든가 아니면 합창단이라든가 또 어른분들 중에서도 그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호흡이 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로 생각됩니다. 호흡이 딸린다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호흡이 모자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한 프레이즈를 연결하는데 그 호흡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이 딸린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호흡이 떴다, 호흡이 또 좀 더 내려라,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 호흡 딸리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호흡이 딸리는 것은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또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복식호흡은 뭐 배가 나와야 된다, 가슴이 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식, 배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쉬어지는 숨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흉식호흡이라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숨이 쉴 때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숨 쉴 때 어떻게 숨 쉽니까? 100명 중에 아마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숨 쉬면 이렇게 숨 쉴 거예요. 맞죠?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중간에도 한번 뜀뛰기를 한번 10번 정도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럼 아마 자기도 모르게 숨이 이렇게 쉬어질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흉식호흡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노래 부를 때 흉식호흡 하면은 안 된다,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달리기를 했을 때 달리기를 하고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흉식호흡이 쉬어지는 걸까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흉식호흡은 아주 인위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던가 아니면은 아주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몸의 모든 메커니즘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 호흡을 억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서 가슴을 이렇게 들썩이면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 흉식호흡은, 그렇다면 우리 정상적인 상황에서 노래 부를 때라든가 우리 생활할 때 과연 좋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흉식호흡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흉식호흡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혼돈이 생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식호흡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식호흡을 이 횡격막 호흡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횡격막 호흡이냐?
그러면 횡격막 호흡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한 도구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는 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폐 모형입니다. 폐 모형인데 안에 이 작은 풍선이 있죠. 요게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자, 요거를 쭉 당기면은 한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쭉 당기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죠? 예. 지금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래 되죠. 자, 지금 제가 이 밑에 있는 요 고무판 같은 것을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이 풍선이 부풀어 올랐어요. 사실 이것은 호흡하는데 역순입니다. 호흡할 때 역순이에요. 이걸 당기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 밑에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고무판 같은 것을 횡격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횡격막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횡격막은 우리 갈비뼈와 갈비뼈의 요 끝 사이에 이렇게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횡격막은 어떻게 해서 이게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느냐? 여러분들 숨을 쉬어 들어가시면 호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폐로 들어가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어디 강의라든가 어떤 연수에 이렇게 나가서 강의 같은 걸 하면은 여러분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발끝에까지 내려갑니다. 아니면 배꼽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아니면 저 아래로 쭉 더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호흡은 그냥 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폐까지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복식호흡이라는 말을 쓰고 흉식호흡이라는 말을 쓰고 이럴까요? 자, 호흡은 폐까지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서 폐가 팽창하죠. 폐가 팽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흉식호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까 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가슴이 자연스럽게 펼쳐져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답니다. 왜일까요? 예, 가슴은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선을 불 때 이래 보면은 풍선을 분다고 봤을 때 이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밀려나겠죠. 밑으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복식호흡이라 하면 여러분들 배막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격막 호흡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횡격막 호흡이라는 것은 여기 내 갈비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막들이 밑으로 쭉 밀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숨을 쉬시면은 여기가 쭉 팽창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횡격막 호흡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존에 사용했던 이 복식 호흡을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한 번 더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숨을 쉬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숨 쉬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저와 같이 손을 이렇게 해서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쭉 밑으로 밀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숨을 쉬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숨을 쉬었을 때는 가슴이 살짝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펼치는 거죠. 자,
예, 백령막을 밑으로 쭉 내린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밑에가 쭉 팽창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호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숨을 쉬었을 때 보통 한 얼마 정도의 이 폐의 용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보통 성인 남성들이 성인들이 이제 숨을 쉬었을 때 4리터에서 한 6리터, 많이 쉬는 사람은 6리터 정도를 호흡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는 무려 이 보통 사람들의 호흡량에 보다 훨씬 더 많은 7.2리터 정도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10년도 훨씬 더 되었네요.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서 대구에 아주 유명한 MEB인후과라고 이제 대명동에 있어요. 있는 그 MEB인후과라는 곳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약도 잡기도 힘들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그곳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이때까지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 저처럼 폐활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큰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태환 선수보다도 훨씬 더 폐활량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성대 사진을 찍었는데 성대가 이렇게 두 개의 성대가 이렇게 딱 붙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는 성대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단층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봤을 때는 성대가 어긋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면은 소리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리가 그래도 괜찮게 나는 이유는 폐활량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 평소에 저 혼자서 늘 연습해왔던 그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복식호흡에 대해서는 연습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영상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식호흡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폐활량 늘리는 연습을 할 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폐활량 늘리기 위해서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새어 내뱉는 방법 이런 걸 많이 쓰죠.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최대한 많이 들어마셔가 딱 오랫동안 참기 이런 연습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 호흡법을 늘리는 연습 방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뇌도 사람의 뇌의 이제 이 기능의 한 1~2% 정도밖에는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폐 기능의 이 전부를 다 활용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폐가 안 좋아서 예전에 뭐 폐렴이 걸렸거나 폐 안쪽을 절단해내고 하나의 폐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폐의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아마 증거가 되겠죠. 제가 거기에서 하나의 착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숨들이, 호흡하는 이 공기들이 우리 폐의 구석구석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 폐활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곳곳에 근육이 있듯이 폐 조직 안쪽에도 근육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우리가 몸을 늘릴 때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쭉 늘리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최대한 많이 들어 마실 수 있는 만큼 들어 마시는 거예요. 들어 마실 때는 그냥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횡격막 호흡으로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 숨을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정도만 조금만 더 들어 마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최대한 숨을 많이 들어 마신다. 두 번째 단계, 많이 최대한 들어 마신 상태에서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을 더 들어 마신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들어 마셨습니다. 오, 갑자기 숨이 확 들어가니까 머리도 약간 어지러운 듯 하면서, 여러분들 리코더라든가 단소 같은 거 이렇게 확 계속 불면은 호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순간 머리가 핑 돌거나 어지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세 모금 들어 마셨습니까? 자, 이렇게만 들어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해보니까 이 안쪽이, 내 폐 안쪽이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예,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난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기존의 호흡법에서는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뱉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더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우리 폐에, 우리 폐 안쪽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요 사인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멈췄다가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또 멈췄다가 내뱉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면은 아마 삐질삐질 땀도 나고 굉장히 운동 효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응용해서 더 이 부하를 줘서 최대한 내 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셨던 것을 좀 더 마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숨을 마시고 난 다음에 멈췄을 때 동작을 그냥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사용하게, 자,
이 횡격막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쭉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호흡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무리가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무리가 가게 3번, 4번, 5번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5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5번까지 했습니다. 아마 5번까지 하면서 중간에 숨이 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견디기가,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서 내 횡격막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을 최대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십니다. 시작. 예. 자, 제가 호흡을 할 때 마지막에 내뱉을 때는 스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호흡은 그냥 편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스 힘이 가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힘이 가면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쭉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숨을 편하게 내려주세요.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편하게 살짝 숨을 내뱉어 주시면은 호흡도 아주 편안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호흡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충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호흡에 대해서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흉식호흡은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왜 흉식호흡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흉식호흡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호흡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저절로 선택하는 그런 호흡 방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흉식호흡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이 복식호흡, 오늘 제가 횡격막 호흡이라고 얘기하자고 얘기했죠, 그죠? 이 횡격막 호흡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횡격막 호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필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놓쳤는데 그 부분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성대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음성 치료를 당장 정상적으로서는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최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그 후의 경과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상대 음성 치료를 이제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1회에 한 1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지급하고 음성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음성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악을 처음 공부할 때 늘 들었던 그런 얘기들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음성 치료를 받고는 그 뒤에는 안 갔습니다. 솔직히 돈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 그 뒤부터는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호흡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격막 호흡에 대한 것은 제가 그전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횡격막 호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이 횡격막만 최대한 이 자극을 주려고 이 횡격막을 쭉 내리는 그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랫배는 살짝 당겨지면서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받쳐지는 거죠. 아마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성악가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보면 이런 모양들을 많이 볼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더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숨이 빠져나갔을 때 나중에는 이게 계속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단전 호흡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호흡은 배꼽 밑에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죠. 밀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또 벨트 라인이 빵빵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첫 번째 호흡의 1단계 가슴을 연다. 이 가슴이 살짝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 2단계 숨이 들어가면서 배가 횡격막이 왜냐하면 폐가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이 갈비뼈에서 폐가 다 팽창하기 때문에 갈비뼈도 어느 정도는 밀려나겠죠. 아무리 뼈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어느 정도 밀려나기 때문에 가슴 갈비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이상 갈비뼈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횡격막이 밑으로 밀려나가면서 배가 나오는 거죠. 배가 나오면서 최대한 횡격막의 팽창을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단전을 살짝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마치 만약 지금 식사 중이라면 조금 거북하겠지만 화장실에서 할 때 같은 그 느낌으로 바로 요거죠. 이렇게 하면은 벨트 라인이 살짝 당깁니다. 그래 호흡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요거를 아주 빠르게 이렇게 숨쉬는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호흡을 아래로 가져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노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 호흡이 더 깊이 있고 그런 소리도 좀 더 예전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 흉식 호흡과 복식, 횡격막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말 제가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폐활량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폐활량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폐활량이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제가 폐활량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실제 검사하면서 박태환 선수보다도 훨씬 폐활량이 좋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또 그 폐활량 때문에 상대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크게 그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좀 더 확신을 가졌던 만큼 여러분들도 이 폐활량 연습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폐활량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폐활량 늘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호흡을 첫 번째 내가 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 마신다. 1번. 두 번째 호흡을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사람에 따라서는 네 모금, 다섯 모금까지 들어 마신다. 그리고 멈춘다. 여기에서 좀 더 내 몸에 부하를 줘서 더 이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죠. 멈춘 상태에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내뱉는다. 호흡을 내뱉을 때는 하는 이유는 안에 이 압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더욱더 내 근육의 이 힘을 더욱더 탄력 있는 그 근육의 탄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숨 쉬고 호흡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구미문성초등학교 교사 남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